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나 싶어서 여러분께 현 전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김의겸하고 한동훈의 싸움이요. 이 한동훈과 우상호의 싸움으로 지금 또 이 각이 또 조금 바뀌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서 지금 김의겸 이미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탐사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전이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한동훈 장관은 뭐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소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과기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백운규 장관 조사했죠. 과기부 장관 조사했죠. 통일부 장관도 조사했죠. 그래서 장관급 이사에 대한 조사가 요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전체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국은 전부 다 이제는 뭐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늘 북한이 한낮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요. 이 내용 자세한 기술적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먼저요, 이 금태섭 의원, 여러분들 뭐 금태섭 의원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뭐 이미 아시니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공수처법 반대했다고 해서 쫓겨난 사람이 금태섭이에요. 이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에 대선 때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돕는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선대위가 전면 재개편됐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함께 좀 뒤로 물러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 무지하게 길게 했어요. 무지하게 길게 해가지고 이거 제가 한 두어 번 읽어봤어요. 하도 양이 많고 내용도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분당은 되지 않는다. 분당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명계들이 지금 나서봐야 별로 덕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분당하고 그리고 또 대놓고 실명을 걸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침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현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몰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만큼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압박한 정권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이준석 사태의 본질은 권력 다툼인데 이 보수 정당도 분당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리고 이준석 사태, 이준석을 쳐내는 것을 어젠다 넘버 1으로 정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력이 짧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올라가려면 결국 검사 출신들을 갖다가 싹 다 뒤로 밀어낸 뒤로 좀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검찰 출신들의 앞세운 인사 이거를 시정하는 길이 제일 급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극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도 사법 리스크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려면 좀 어렵다. 다만 현직 의원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갖다가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2024년도 총선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예,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보고 있어요. 저는 뭐 2024년 총선까지 물론 그렇죠. 1심, 2심 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지금 1년 반이 남았는데 1년 반. 왜냐하면 이 김명수가 내년 봄까지 간단 말이에요. 김명수 때까지는 재판 계속 질질 끌고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1년도 안 남는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과연 이 3심까지 다 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이 법률적으로 피선거권까지 다 완전히 다 날아가려면은 2024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신 여론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론이 이재명이가 있으면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폭 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문재인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 친문 강경파들 처음에 소속 의원들 이런들이 강경 노선으로 걸어버리니까 민주당이 다 이번에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가 살아서 총선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쑥대밭 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야 그만해 출마하지 마. 이 압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요 2024년 총선 순수 법률적 사고로만 한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사법 리스크 걸려있는 게 뭐 한두 건이라 해야죠. 예, 완전히 범죄 수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전부 범죄 행각으로 딱 점철되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주겠느냐.
민주당에 그대로 이게 갈 텐데 민주당이 견딜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당, 저기 반이재명계, 반명계가 조용한데 이게 금태섭 학습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맞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결론을 내서 그렇게 각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이 바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한테 불이익만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정치 탄압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금 민주당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찰이 말 안 들면 인사로 상도 주고 벌도 줬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노골적으로 한 정권이 없었다는 거죠. 신상 털기까지 하는데 이런 정당에서 어떻게 정치 탄압을 얘기하냐.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하고 나서도 국민에게 사과할 줄 모르고 국회의장에게 누구 받더라도 욕설인 GSG라는 표현을 쓰고서도 굿 거버넌스 했다. 이렇게 황당하게 답변하는데 중도층하고 보수층에서 이런 민주당을 과연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분당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분당하려면 이 당에서 그러니까 나가려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왜 분당이 되겠느냐. 그리고 팬덤 정치는 진보층에서 계속 저변을 넓히면서 만들어낸 패거리 정치이고 조국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재명도 이 팬덤 정치를 잘 활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은 현재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이가 가장 앞서 있는데 2017년도 탄핵부터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익은 전략과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재명이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현재 이 차기 대권 주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금방 기획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뭐 좀 특이한 시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징계 논란.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의힘이 잘못된 거다. 지금 5년 정부인데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급히 당대표를 쳐내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분당 가능성도 별로 없다. 예. 그냥 반윤 정도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요, 윤 대통령 국정운영,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빼어난 자질을 가진 분이면 맞고, 그런 능력과 자질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를 25년 한 사람이 전부 요직에 검사를 갖다 앉혀놓은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20대부터 훈련을 그 외국 선진국에서는 20대부터 정치적인 훈련을 받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없는 것이 안타깝고 도어스태핑은 아주 좋은 시도인데 이 대통령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부대변인이 대대학파역을 것도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기자들이 좀 잘못 질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뭐 정말 아주 거칠게 얘기한다면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없애는 것이 맞겠다. 저거 생각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검수 원폭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예. 만약에 시행령을 고쳐서 해결하려 한다면 국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 검수완박이 문제가 된다.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헌재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권의 자기 대선 주자 상위권에 한동훈 장관이 오르는 거.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윤 정부가 성공해야만이 본인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 지지율이 낮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손을 내밀면 좀 일을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항상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제안도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다. 만약에 함께 일한다면 제가 정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손 내밀면 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뭐. 예. 뭐 아주 유능한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김의겸과 한동훈 장관과의 술자리 이 사태,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사랑하고 보수 단체인 세희망 결사단에서 이 덧탐사 이 보도 매체죠. 이 덧탐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덧탐사하고 그다음에 덧탐사의 강진구 기자 보도한 기자를 갖다가 취재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희망 결사단의
장철호 결사단장이 언론에 밝히기를 말이죠. 명확하게 팩트체크도 아닌 내용으로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 분노를 검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 25일 날에는 김의겸을 1차 고발한 데 이어서 오늘 더 탐사하고 강진구 기자를 2차 고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요. 연일 하여튼 뭐 어떤 입장이 됐든 간에 입장을 내놔요. 오늘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오늘 아침에 우상호 의원이 CBS인가요? CBS 뉴스에 나와서 한 장관을 비판했어요. 이런 의혹,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국회의원을 고발하면 될 것이다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매일같이 비판한 거, 이건 그야말로 야당 탄압이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으면 뭐라고 했을 거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고 또 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너무 과음을 해서 일정까지 취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조언은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당에서는 이미요, 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서 아주 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이 장관에 대한 술자리 파티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우상호 의원이 가짜뉴스 술자리를 언급한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랍다. 그러면서 소환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5.18 유흥주점 방문 논란을 다시 소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5.18에 유흥주점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아니냐.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2000년도 5월 17일, 그러니까 20주년 기념 20주년 행사 때예요. 그때 이 우상호를 비롯한 민주당 측 인물들 새천년 NHK 사건이라고 해서 이 NH 이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진 술집에서 여성들하고 새천년 NHK죠. 이러한 유흥주점을 찾아서 밤새 술을 마셨어요. 이때 술 마신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우상호, 송영길, 그 다음에 박노해 시인, 문용린 당시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박노해 시인은 시골로 낙향을 했고, 문용린 장관은 장관직을 털어놓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상호가 아직도 살아갖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근거 없는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이거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또 임수경 이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대동하고 술을 마셨는데, 이 사람들이 해당 방에 들어온 그 당시 이제 술자리에 참석한 이수경 전 의원을 손으로 거칠게 잡으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다시 꺼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상호 의원이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올 때 다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이게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 이거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상호, 이제 김의겸이가 욕을 먹다가, 김의겸은 여전히 욕을 먹고 있지만 우상호가 다시 NHK 사건으로 또 비판을 받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김의겸이가 다시 질세라 해서 기자들한테 오늘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입을 열면 열수록 어떻게 된다? 김의겸이는 갈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 오늘 말이죠. 당정대 셋이 우르르 몰려와서 제게 물매를 가는 느낌이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하는 것은 저급하고 유치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그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지금 치고 다시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다.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갔고 일반 시민이 아닌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지낸 분이 그 자리를 투선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DNA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DNA 유전자의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은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꼬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대통령께서 비서관 논란을 먼저 사과하면 저도 사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의겸이가 더 이상 될 말이 없잖아요.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뉴욕 발언을 끄집어내서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저열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 이세창 총재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덧탐사 보도 내용 자체가 조작이고 짜집기다. 예. 그러면서 이 덧탐사 측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특히 김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갖다가 전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방어망을 쓰는데 또 빠지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김웅이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새롭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뭐라고 되어 있냐. 나중에 조작이라고도 밝혀져도 공직자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고 부르짖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공직자 검증 차원에서 한 거야. 이러면 딱 끝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재주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병 난동은 검역주권 확보라고 포장하는데 뭘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잡는 법이라면서 이게 한동훈 장관을 잡는 법이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김웅 의원은요. 일단 유튜브를 동원해서 술집에 갔다가 우기고 지금 현재 그 단계잖아요. 물증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술집에 갔다가 우기는 무덴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 갔다고 부인하면 갔어 안 갔어 그것만 말해 이렇게 100만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민주당의 큰 장점이고 그 부분에서는 참 잘할 거다. 좀 비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 고만고만한 자기네 유튜브의 충격 한동훈 끝났다. 첼리스트 정책 폭로 이런 제목을 달고 원종일 술집 얘기만 하면 뭔가 있으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자기네들이 낸 소문을 증거로 제시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의겸을 갖고 공격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막히면 술집 안 갔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보라고 무적의 K 입증 책임 원칙을 들이대라. 이렇게 비조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는 이준석 징계 국면, 국민의힘 이거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의회에서도 줄딱동기를 하는데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 가끔씩 첼리스트가 특정됐다라고 언플을 한다. 그리고 첼리스트가 한동훈을 못 봤다고 진술해도 상관없고 고위직 경찰이 나서서 유튜브 분이 유죄다라고 윽박지른다. 그러면서 그래도 수사 안 하고 수사팀장을 바꾼다. 그 다음 의원과 패친인 수사팀장이면 더 좋다. 그러면서 술집 간 것이 허위로 밝혀져도 포기하면 안 된다.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한 것을 무고로 몰아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된다. 파란 옷을 한 벌로 쫙 빼 입은 사람이 품위 위반이라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선언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 국면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 윤리위의 행태를 비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은 말이죠. 이 한 칼에 지금 이준석을 처리한 우리 국민이 그리고 민주당을 동시에 가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본래 산업부에서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기부로 넘어가고 통일부로 넘어가고 이렇게 또 외교부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과기부 장관을 전격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 바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게 이 장관이 사퇴를 종료했다. 즉 블랙리스트 건으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도 6월에 이준규 전 과기부 1차관과 마창환 기술실장, 임대식 본부장 등과 함께 4월에 취임했던 임기철 과학기술기획평가 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가지고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임기 3년인데 이 중에서 2년을 남겨둔 2018년도 4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4월에 사직을 하면서 유승민이 아니고 유영민 장관으로부터 사직서에 도장을 찍어 보내라며 사퇴를 종용받았다. 사직하기 한 달 전인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버티던 끝에 과기부 간부들이 요직한 대로 사직서에 인감 도장을 찍어서 보냈다. 이렇게 실태를
실토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결국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이거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요.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 마지막 비서실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말이죠. 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한이 오늘 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11시 59분부터 12시 반까지 북한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약 23km, 고도는 24km, 그리고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다. 그래서요, 고도가 24km이기 때문에 이 사드로서는 최저 고도가 이제 50k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 다만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즉 팩3 이걸로는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요격 미사일의 방어망을 제대로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방송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